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79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 해축이 들어가는 단계인데요. 자,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 그리고 또 로테이션 체크, 그리고 부상 유무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보고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EPL과 라리가로 구성이 돼 있고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 테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 대 벌리의 경기입니다. 자, 브렌트포드는 직전 경기 브라이턴 상대로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은 불운했던 결과인데요. 부상 인원들이 다소 복귀한 상황에서 홈에서의 경쟁력은 기대해 볼 만한 브렌트포드입니다. 자, 벌리는 직전 경기 첼시 상대로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했는데요. 최근에 공식전 3연패로 홈 원정 가리지 않고 패배를 하고 있고 매경기 멀티 실점 동반하는 수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리그 경쟁력은 특히나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호각세긴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홈일 때 브렌트포드가 항상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따로 여기서 시간 많이 뽑지 않겠습니다. 브렌트포드 승 누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썬더랜드 대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자, 썬더랜드는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풀럼 원정에서는 공격 마무리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홈에서는 썬더랜드가 의외로 지금 무패 기록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본머스는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3경기 승리 없는 상황이고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경기가 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격 위주의 경기를 하다 보니 실점 허용이 너무 많고 공수 밸런스가 좋지 않고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팀입니다. 자, 그 와중에 공격수 벤도크, 콜리베르트가 부상으로 오늘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썬더랜드가 홈에서 무패를 기록 중인 만큼 요 마킹 중에서 저는 본머스 승은 일단 기계적으로 배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승부를 딱 눌러줄까 했는데 본머스의 경기력이 원정에서 많이 떨어지는 가운데 주축 선수들의 이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썬더랜드 승을 우선 마킹 해주는 게 좋아 보이고 다만 무승부를 배제할 수 있는 경기라고는 보이지 않네요. 무승부가 좀 많아서 우승까지 그냥 같이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마킹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는 에버턴 대 뉴캐슬입니다. 에버턴은 직전 경기 맨유 상대로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2연승 기록하면서 다시 분위기를 올리고 있는데요. 다만 직전 경기에서 같은 팀끼리 싸우다가 퇴장을 당하고 스쿼드의 레벨 차이는 여전히 에버턴이 프리미어 리그 단계의 팀인가는 의문이 항상 있습니다.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홈이긴 하지만 직전 경기 퇴장을 당한 미드필더 게가 징계 결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평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뉴캐슬은 직전 경기 마르세유 상대로 원정에서 2대1로 패배했습니다. 홈에서 이기고 원정에서 지고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마르세유 원정 이후에 휴식일이 좀 짧습니다. 또 한 번의 원정 경기인 만큼 원정에서는 뉴캐슬이 항상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수비수 트리피어까지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어서 기대치를 높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의외로 에버턴이 뉴캐슬 상대로 상승 우세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버턴이 도깨비 기질이 있어서 고평가 어렵지만 지금 뉴캐슬이 원정에서 4연패 중이다. 요거를 이제 원정에서 진짜 경기력이 너무 처참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에버턴 승 눌러줘도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일 차이도 있고요. 그냥 승 누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네 번째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빌바오의 경기입니다. 레반테는 직전 경기 발렌시아 상대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3연패 기록하면서 기세가 꺾여 있는 상황인데 체급 자체가 높지 않은 만큼 일부 리그 대응력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요 자원들의 부상 이탈도 약간 있는 상황에서 홈이지만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빌바오는 직전 경기 슬라비아 프라 상대로 원정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다수의 부상 인원들이 발생하면서 빌바오가 분위기가 좀 꺾여 있고요. 원정에서도 원래는 고평가가 어려운데 이번 경기는 퇴장 징계로 오이안 산세트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되고 다시 퇴장 징계로 오이안 산세트 그리고 경고 누적으로 갈라테타까지 결장을 하게 됩니다. 주중간 대륙 이동까지 있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높다.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빌바오가 레반테 상대로는 상당히 우세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번 마킹은 그냥 다르게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레반테가 홈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은 홈에서 승리가 없고 빌바오는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무승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5번째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풀럼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직전 경기 PSG 상대로 원정에서 5대3으로 대패했습니다. 최근 3경기 승리 없고 총 11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정이기도 하고 강팀 상대 대응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너무 실점이 많고 최근에 부상 인원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일정 또한 상당히 타이트하죠. 거기에 이제 수비수 로메로가 경고 누적으로 오늘 결장을 하기 때문에 기대치 높지 않습니다. 자, 풀럼은 직전 경기 썬더랜드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약팀들 상대로 승점을 확보하고 있지만 기대치는 좀 낮은 편이고요. 원정에서 풀럼이 그렇게 대응력이 없기 때문에 기대치는 낮습니다. 원정 첫 승이 없어요. 자, 토트넘이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풀럼이 원정에서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요거 풀럼 승은 배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토트넘을 누를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무승부 마킹 해주는 것이 정답일 것 같고요. 조금 마킹 넉넉하게 누르고 싶다면 여기서 풀럼 반대입니다 하고 토트넘 누르는 것도 방법인데 주중 일정의 피로도와 최근에 부상 인원들 이런 거 다 생각한다면 굳이 누를까 싶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스트라스부르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약팀 상대 승리를 하고는 있지만 경기력을 고평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홈에서는 리그 일정에서 여전히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긴 한데 무승부가 너무 많아서 무조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자, 맨유는 직전 경기 에버턴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어, 상대가 빠르게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패배를 기록한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고요. 최근 3경기 승리 없이 2무 1패 기록 중이고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가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상 인원들은 좀 스쿼드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조금 기대치를 올릴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흐름이 조금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평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의 최근 2시즌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맨유 상대로 3승 1무로 우세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최근 홈에서도 맞대결 시에 2승 3무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중 일정으로 타이트한 상황이지만 이 경기는 승무 마킹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른 얘기 할 거 없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홈에서 무패 그리고 맞대결 시에 최근에 승무 이런 것들 본다면 승무 같이 눌러주는 게 맞고 그냥 조금 더 마킹을 아껴가고 싶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중에 스트라스부르전 했습니다. 피로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승 빼고 무승부까지 누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눌러놓고 나중에 올라와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경기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자,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 오사수나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째 3승 2무로 기세는 나쁘지 않은 편인데요. 새로운 감독의 지도력 하에 공수 밸런스가 좀 많이 올라왔고 최근 홈에서 세비야와 빌바오를 상대로 2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도 고평가 요소입니다. 물론 부상으로 주벨디아가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기대치가 존재합니다. 자,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4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퇴장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는 패배를 당했다고 볼 수 있지만 리그 일정에서의 대응력과 챔스에서의 대응력이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리그전에서는 4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정에서 뚜렷하게 약하다 이런 부분을 찾아보기도 딱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다만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존재하고 너무 고평가할 필요는 딱히 없다라고 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의 호각세인데요.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기세가 좋기는 하지만 강팀 상대 대응력은 또 봐야 될 것 같고 비아레알이 주중 일정으로 피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리그전 4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저는 무승부 정도가 제일 무난한 마킹일 거라고 봐요.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와, 무승부 진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승무패 이 14경기를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로또를 맞추는 확률과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당첨에 매이지 마시고 이 경기에 이런 포인트가 있구나 정도를 체크하시면은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명분을 찾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또 비슷하면 마킹을 겹쳐서 누를 수도 있겠죠. 자, 나머지 절반 갈 건데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마저 눌러주시고요. 8번 경기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턴 빌라 대 울버햄튼입니다. 빌라는 직전 경기 영보이스 상대로 2대1로 홈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4연승 기록 중이고 홈에서는 7연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정 간의 타이트함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홈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고 최근 기세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부상 인원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치는 존재합니다. 자,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 패배하면서 6연패 기록하고 있다. 여전히 분위기는 반등시키지 못하고 있고 스쿼드 깊이 부족, 대체 옵션의 한계 등 딱히 다른 얘기를 할 거 없다.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빌라가 홈에서는 2연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울버햄튼 첫 승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울버햄튼 승은 배제를 하고요. 다만 일정이 좀 타이트한 상황에서 과감하게 빌라 승을 갈 수 있냐라고 한다면 좀 불안하신 분들은 저는 무승부까지 깔아주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상대전도 홈에서의 경기에서 무승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킹을 좀 아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시원시원하게 그냥 빌라 승 나가는 게 일감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노팅엄 대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노팅엄은 직전 경기 말메 상대로 홈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 경기마다 3득점씩 기록하면서 3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홈에서도 4경기째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기세가 썩 나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감독 아래 공수 밸런스가 회복이 좀 되었고 구조적 반등에 성공했다 봐도 무방한데요. 다만 주중 경기에서 수비수 무리오가 부상을 당해서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고 주축 자원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휴식일이 짧은 타이트한 일정이다. 완전히 고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브랜트포드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기세를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기복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타이트한 모습 존재하고요. 승무패 다 보이는 경기입니다. 마킹을 간결하게 아껴간다면 노팅엄이 최근 기세는 좋지만 일정간의 타이트함을 극복해야 되는 만큼 그냥 무승부 단일 마킹 해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자, 요거는 마킹이 진짜 어렵습니다. 승무패, 승무 취향껏 누르면 되지만 저는 브라이턴 승은 굳이 안 갈 것 같고요. 노팅엄 승무니 아니면 노팅엄 승이니 무니 여기서 좀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무승부만 누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취향껏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웨스트햄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자,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본머스 상대로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 공격력 살아나면서 2승 1무로 기세 나쁘지 않은데요.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뭔가 공격 볼륨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수비 조직력은 여전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실점이 조금 많습니다. 자, 리버풀은 직전 경기 PSV 상대로 홈에서 1대4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3점차 패배를 하면서 분위기는 최악입니다. 부상 이탈자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완전히 팀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에키테케까지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자, 타이트한 휴식일속 원정 경기만큼 고평가 어렵습니다. 자, 맞대결 시에 리버풀이 극우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다만 지금 리버풀이 수비 집중력이나 경기 짜임새 이런 거 본다면 웨스트햄이 홈에서 진다? 굳이 이변은 아닙니다. 지금 진짜 리버풀이 상태가 많이 안 좋고 과감하게 웨스트햄 승을 눌러도 되고 보수적으로 간다면 웨스트햄 승무까지 눌러도 된다. 물론 리버풀의 팀 이름값을 보고 와, 이거 리버풀이 무조건 집니까? 해서 승 누르시는 분들이 다수일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리버풀 승은 안 누르고 싶어요. 그래서 웨스트햄 승무나 웨스트햄 승이나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진짜 리버풀 좀 감독 경질이라든지 큰 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트햄 승만 누르고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세비야 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세비야는 직전 경기 에스파뇰 원정에서 2대1로 패배했습니다. 자, 흐름이 좋다고 볼 수 없고요. 딱히 홈 강세도 없습니다. 부상으로 미드필더 루벤 바르가스, 야누자이가 출전 불투명한데요. 기존의 수비 부상 이탈 자원들까지 생각한다면 세비야 지금 평가 어렵습니다. 자, 베티스는 직전 경기 위트레트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AT 마드리드전 제외하면 패배 없이 기세 좋지만 팀의 주축 자원들이 다수 부상 이탈한 상황이고 공격수 안토니가 퇴장 징계로 오늘 결장을 하게 됩니다. 일정의 타이트함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고평가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세비야의 우세가 있긴 하지만 무승부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베티스의 최근 기세가 나쁘지 않고 세비야가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저는 이 경기 베티스의 최근 경기력을 고평가하고 그냥 베티스 승 찍어주고 싶은데 상대 전적 간의 타이트함 그리고 결장자 그리고 일정 간의 타이트함 원정에서는 또 3연속 무승부 이런 것들 생각하고 좀 무승부 간결하게 단일로 눌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첼시 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첼시는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흐름도 좋았고 상대 퇴장으로 손쉬운 승리를 거둔 상황인데요. 바르샤를 잡은 기세 그리고 홈에서 홈으로 이어지는 좀 쉬운 일정 휴식일도 아스널에 비해서 하루도 부여된 상황 분명히 고평가 요소는 많습니다. 자, 아스날은 직전 경기 미넨 상대로 홈에서 3대 1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패배 없이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경기는 일정간의 타이트함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외데가르드를 필두로 주축 자원들이 슬슬 부상해서 거의 다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정이라는 점과 휴식일이 짧은 점 거슬리지만 기대치는 낮지는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아스날이 첼시 상대로 상당히 우세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기세가 좋은 양팀의 맞대결인 만큼 이거 경기 예상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무패로 지어주면은 상당히 완벽할 것 같고요. 단일 마킹으로 본다면 첼시가 그래도 홈에서 최근에 아스날 상대로 2연속 무승부 그리고 휴식일이 하루 더 긴 편이고 홈투홈이라는 점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무승부 단일 마킹 충분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취향껏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셀타비고 대 에스파뇰의 경기입니다. 셀타비고는 직전 경기 루도고레츠 원정에서 3대 2로 패배를 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답답했던 분위기를 최근에 조금 반등시킨 모양새로 보여지긴 하는데 주중 유로파 일정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적으로 데미지를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홈에서 최근 기세가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에스파뇰은 직전 경기 세비야 상대로 홈에서 2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약팀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위권 이상 팀들을 상대로는 애를 먹는 모습 존재하고요. 특히 원정에서는 오비에도 상대 승리 제외한다면 딱히 많이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전 공격수 하비 푸아도가 여전히 이탈해 있는 상황이고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 에스파뇰이 셀타비고 상대로 더블을 기록했고요. 오랜 시간 상승을 보면 셀타비고가 홈에서는 에스파뇰에 잘 안 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지금 셀타비고의 최근 기세를 본다면 에스파뇰 승은 배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그 일정 셀타비고가 홈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를 눌러봤을 때 좀 길게 한번 봐볼까요? 자, 이 부분을 본다면 승 누르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무승부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지로나는 직전 경기 베티스 상대로 원정에서 1대 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반등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경기 동안 2승 5무 3패 여전히 팀의 핵심 자원들이 부상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홈이라고 해도 고평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원정에서 3대 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팀 내 불화로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올림피아코스 원정에서 4득점을 기록하면서 은바페가 지금 혼자서 개인기로 풀어 나가곤 있지만 비니시우스의 항명 그리고 선수단의 잡음 등 당분간 지금 좀 레알 마드리드 고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타이트한 대륙간 이동까지 있는 원정 경기인데 수비 쪽에 결장 인원도 많아서 조직력이 무너져 있어서 팀 밸런스를 얘기하기는 당분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의 두 시즌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두 번의 더블을 기록을 하고 있고 문제는 지금의 레알 마드리드를 과연 평가를 할 수 있냐입니다. 오늘 경기 갑자기 이제 다 화했습니다 하고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올림피아코스전처럼 은바페 차력 쇼로 누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전과 같이 불화로 인한 졸전이다 라고 하면서 지거나 비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에 리그 일정에서 AT 마드리드전을 제외하면 패배가 없기 때문에 지로나 승은 배제를 하고요.
뭐 레알 승이냐 아니면 이거 승부까지 가야 되냐 요 두 가지의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취향껏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온다면 일단은 총 4개 조합이 나왔는데 진짜 무승부 진짜 많죠. 이 주중 일정 그리고 매치업이 좀 피로도가 있는 애들이 많아서 무승부가 좀 많이 나갔는데 그냥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마킹하시면은 뭐 좋은 조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괜찮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주말 오전 11시 라이브와 그리고 다른 영상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